새 풋볼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국내외 축구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이적 소식과 축구 경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손흥민 첫 골 회복. 더 이상 케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특히 스스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윙어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1대1 플레이를 지배합니다. 박스 안에서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흥민의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토트넘 호스퍼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스가 지난 시즌 팀의 부진한 모습에 대해 입을 열었다. 토트넘 호스퍼의 신임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지난 시즌 부진했던 시즌 이후 다가오는 시즌에 큰 변화로 선전됐다. 세계는 토요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프리시즌 경기에서 포체티노 휘하의 스퍼스 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손흥민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됐다. 알고 보니 이번 전술 개편에서 포스테코글로가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손흥민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잉글랜드 팬들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번 시즌 손흥민의 행보를 보자. 지난 시즌 손흥민은 탈장 수술을 받아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가 프리시즌이 끝날 때까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트넘의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출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첫 경기인 손흥민이 토트넘의 판도를 뒤바꿀 헤딩골을 터뜨려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전에 호주 대표팀과 셀틱 FC 출신이었던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로의 임명을 포함하여 팀 토트넘의 송계 듀오에 대한 전술적 의존은 특히 해리 케인의 미넨 이적설과 구단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신 감독은 구단이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토트넘 팬들에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 비결은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공개됐다. 손흥민은 자신의 공격력과 득점력을 입증하며 EPL 아시아 득점왕 타이틀을 처음으로 거머쥐었다. 10억. 그러나 이후 콘테의 페리시치 푸시와 해리 케인 듀오에서 어시스트를 받았다. 토트넘의 전술은 손흥민을 팀 내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파괴의 왕. 목표를 결정할 권리가 거부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탈장 부상 치료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연기할 정도로 송 듀오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손흥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포스테코글로 신임 감독은 과거 셀틱에서 한국의 윙어 오현규가 전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팀의 전술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그 결과 셀틱의 승률 77%를 기록하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스퍼스전에서도 포스테코글로가 양발잡이 손흥민에게 고삐를 넘기며 자신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당신의 선수 최고. 팀의 스트라이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격을 제어하고 상대를 흔들고 수비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경기 초반 3분 동안 공을 잡고 포스테코 감독의 전술을 따랐다. 측면에서 수비수를 유인하기 위해 뒤로 달려가고 수비진의 빈틈은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게 하고 손흥민의 패스는 위협적인 슛으로 이어집니다. 케인 없이 흐름을 조절하는 손흥민의 능력에 외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6분 뒤 경기장에는 더욱 뜻밖의 상황이 나타났다. 전반 26분 경기장에서는 더욱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손흥민이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것. 듀오로서 케인의 영향력이 없는 손흥민은 과거와 달리 득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만만한 공격수였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손흥민의 완벽한 헤딩에서 달콤한 열매가 나왔다.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였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손흥민 케인 듀오. 토트넘은 끝났다. 에이스 손흥민은 신임 감독과 함께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토트넘이 페널티 지역에서 케인에게 공을 패스해 손흥민이 팬들이 기대하는 골문을 향해 많은 슛을 날렸기 때문일 것이다. 새 감독의 핵심 선수로 다시 점수판 1위를 차지했습니까? 의견 섹션에 귀하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계속해서 손흥민을 응원해주세요. 토트넘 구단주 조지 루이스는 내부자 거래로 미국 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언론 포브스는 토트넘 구단주 조지 루이스 메이 클럽 매각이 현재 28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증가는 13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려는 카타르 왕실의 시도는 글레이저 가문에 의해 무산되고 셰이크 자신의 왕실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카타르의 일회성 토트넘 인수설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토트넘의 조 루이 감독은 엄청난 돈을 소유하고 구단의 모든 일을 다니엘 나비 회장에게 맡기는 영국인 사업가다. 그는 싸구려 보스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토트넘의 끔찍한 무관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구단은커녕 축구에도 관심도 없고 응원할 생각도 없었기에 토트넘 팬들은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의 실증이 났다.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오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편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뉴캐슬의 새 구단주로 부임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 구단이 됐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보잘것없는 팀에서 챔피언스리그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토트넘은 유럽 무대에 출전하지 못했다. 토트넘 서포터들은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같은 구단이 거대한 중동 자본을 배경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구단을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단에 비해 부진한 투자와 부진한 성적 때문에 20년 넘게 메이저 타이틀을 따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팬들의 분노는 끔찍할 정도로 치솟았고 판매 투기는 더욱 커졌다. 뉴캐슬과 첼시는 소유권을 변경한 최초의 클럽이었으며 영국에서는 맨유, 리버풀,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트넘이 관심의 중심이다. 구단은 MSP 스포츠 캐피털의 억만장자 잠나자피 회장과 토트넘 인수에 대해 논의 중이며 카타르 왕실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나 구단은 매각 의사가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그에게 3억 달러의 보석금을 내줬다. 검찰에 따르면 루이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고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크에 따르면 루이스의 지인들은 그가 공개한 정보를 이용해 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포브스는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루이스가 아직 맨유를 사지 않은 토트넘과 카타르 왕실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미루는 글레이저스에 질렸다며 빈살만 왕자의 뉴캐슬 인수가 낚시로 이어진 것처럼 토트넘을 사면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다. 부재 시 구단주가 바뀌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 과거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등 리그 정상급 스트라이커를 지원할 만큼 좋은 미드필더나 수비진이 없었고 둘 다 특히 가망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해야 했다. 방어. 손흥민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수비를 해야 했고 볼 분배가 좋지 않아 중앙으로 패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트넘이 팔리면 이 상황은 과거사가 될 것이다. 수비력 강화는 손흥민이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수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드필드에서 볼 분배가 개선되어 중원에서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만큼 팀 구조의 변화는 그에게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구단주인 토트넘과 함께라면 무시할 수 없는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팀